동북아 역사재단이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연구를 안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모든 언론이 그 말은 싹 덮어버리고 환단고기를 갖다가 환빠 논쟁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 구조가 뭐냐면 단순히 나온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말꼬리 잡고 그 말꼬리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전체를 덮어버리는데 이 정치적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덮어서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히 동북아 역사재단 문제가 많다라는 거였는데 그 발언은 다 사라지고 마치 대통령이 환빠인 것처럼 막 몰고 가는 그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구조에서 누가 이익을 보느냐? 이거를 간파 못하면 우리 사회는 정권교체 100번 해도 똑같이 변화가 없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의 그 업무 보고 자리에서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에게 동북아 재단은 고대사 연구 안 하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환단고기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사회에 아주 묘한 프레임이 일반 보통 사람들은 잘 알기 힘든 엄청난 지배구조의 프레임이 바로 작동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동북아 역사재단이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역사 연구를 하라라는 이야기죠. 대부분 역사 분쟁은 고대사부터 시작하는 거죠. 연구를 안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모든 언론이 그 말은 싹 덮어버리고 환단고기를 갖다가 환빠 논쟁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제 얼마 전에 매불쇼는 그나마 이제 관점이 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매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두 사람 김준혁 민주당 의원하고 그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 독도를 안 그려와가지고 폐기가 됐는데 자세히 보면 있다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규경량 둘을 불러다가 토론을 했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 최욱 앵커가 규경량은 식민사학계를 대표해서 환단고기 가짜다라고 말할 사람이니까 환단고기가 가짜가 아니다라고 말할 것으로 생각해서 김준혁 민주당 의원을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 다 똑같이 환단고기 가짜다라고 하면서 아주 브로맨스를 발휘했죠. 그거 보고 충격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구조가 뭐냐면 단순히 나온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말꼬리 잡고 그 말꼬리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전체를 덮어버리는데 이 정치적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덮어서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히 동북아 역사재단 문제가 많다라는 거였는데 그 발언은 다 사라지고 마치 대통령이 환빠인 것처럼 막 몰고 가는 그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구조에서 누가 이익을 보느냐? 이거를 간파 못하면 우리 사회는 정권교체 100번 해도 똑같이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환단고기하고 일본 서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환단고기 가짜로 모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 서기를 칭송하죠. 말은 그렇게 합니다. 일본 서기 사료 비판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결국은 일본 서기는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단고기의 내용은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우리 상고사가 알고 보니까 훌륭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같으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중국의 상고사가 훌륭했다, 일본의 상고사가 훌륭했다 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그 나라 역사학자들이 똘똘 뭉쳐서 저놈 죽여야 된다. 우리 중국 고대사가 훌륭했다고? 우리 일본 고대사가 훌륭했다고? 저놈 죽여야 돼. 전 세계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나라는 대한민국, 남한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일본 서기를 무척 높입니다. 일본 서기는 연대를 1000년 조작했어요. 뒷부분과도 안 맞아요. 그런데 일본 서기는 연대만 조작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뭐라고 써놨냐면 고대 야마도 외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자기 식민지로 삼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야를 점령하고 임날본부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이런 허황된 얘기를 하는 일본 서기는 높이 치는 이 나라의 역사학자들이
환단고기 얘기만 나오면 아주 환빠라는 폄하하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걸 갖다가 대통령에게까지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이 구조, 한번 언론 보세요. 보수진보 언론 할 거 없이 전부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몰고 가죠. 그러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수많은 교육부 산하의 수많은 기관 중에서 박지양 동북아재단 이사장을 콕 집어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죠. 그럼 박지양 이사장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한국 국민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족은 무조건 깎아내리고 남의 민족은 무조건 높이죠. 앞으로 뭐 할 거냐라고 하니까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친한파가 아닌 사람들, 일본에서 우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다. 이런 이 사람들 이야기 하다 보면은 제가 얼마 전 몇몇 분들이 한동훈 대표 이야기할 때 흥분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화가 났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이 바로 일본 구구파의 역사 왜곡에 맞서는 이론을 강구하라라고 하는 설립 목적인데 일본 우익이 오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겠다. 또 중국 동북공정을 물어보니까 고대 유물을 가지고 내 것 싸우는 시각은 찬성하지 않는다. 또 중국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조선, 고구려, 발해, 심지어는 백제까지 전부 다 자기네 거라고, 고려까지 자기네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난 그거 별로 그거 갖고 싸우는 거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세금을 왜 받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또 어디 인터뷰에서는 김대중, 노무현은 거짓말에 밥 먹듯이 했다. 이 두 전직 대통령을 아주 모독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 아는 겁니다. 다 알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뭘 하냐면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는 식민사학자들이 다수라는 거 다 알아요. 모르고 한 발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언론들이 그 부분은 일체 언급 안 하고 환단고기 환빠냐 아니냐 거기에만 집중하죠. 그래서 모든 언론들 이 분야에서는 보수진보가 없다 그랬어요. 오마이뉴스에서 대통령 환빠 언급 일파만파, 그러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이 문제에 도달하면은 당이 의미가 없어져요. 한겨레에서는 이 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논란, 역사학계도 부적절 비판. 요 용어가 아주 악질적인 용어입니다. 저는 학자, 석사, 박사 전부 다 역사학으로 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지금 역사학자 많습니다. 이들은 여로예요. 이들은 학자 아니에요. 왜냐? 식민사학 비판한다고.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어디서 본 듯한 느낌, 기시감이라 그러죠? 있어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종환 의원을 문화체육부 장관을 임명했더니 전 언론이 달려 들어가지고 유사 역사학 논쟁을 유발시켰죠. 지금 똑같은 겁니다, 구조가. 그랬더니 KBS 뉴스에서도 고대사학회, 도종환 후보자 유사 역사 경도 현상 우려, 한국일보 조태성 기자, 아주 식민사학 옹호에 앞장서는 몇몇 기자들 있다 그랬죠. 한겨레신문에 노영석이, 기룬영이, 한국일보 조태성 등등 많이 있습니다. 식민사학하고 한 몸으로 뛰는 기자들. 도종환 후보자님 위대한 상고사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경량이, 안정준이 또 끌어들여가지고 난도질했죠. 그런데 이때 김서연 의원이 안정준에게 너 그럼 나와서 이야기해라 불렀더니 안 나와요. 왜냐? 김서연 의원이 역사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고, 이런 같은 기자가 아니라 그냥 같은 편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데 나가가지고 난도질 하니까 그 도종환 장관이 여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장관 되고 난 다음에는 의원 시절에 동북아 역사 특위 의원 시절에 보여줬던 결기를 하나도 못 보여줬죠. 결국 문재인 정권 어떻게 됐습니까? 식민사학자들을 하는 대로 끌려가다가 가야사를 갖다가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재하면서 임나일보 무설로 등재하고 온갖 하다가 결국은 윤석열까지 끌어들여가지고 5년 만에 정권 넘겼죠. 이걸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거대한 우리 사회를 진짜 움직이는 거대한 세력들이 동원돼가지고 보수 진보 언론이 모두 나서가지고 유사역사으로 몰아갔죠. 1999년에 온노비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뭐 김대중 정부한테 당시에 보험회사 갖고 있는 대그룹이 그 신동아 그룹이 어마어마한 노비를 했다 라고 대서특필하고 뭐 특검이 떠가지고 엄청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김대중 정권이 엄청 부도덕한 정권인 것처럼 난리를 쳤는데 결국 뭡니까? 이영자 참에 무죄가 선고되고 포기한 노비, 아무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김대중 정권은 완전 몇 달 동안 난도질 당해가지고 이미 부도덕한 정권으로 낙인이 찍혔죠. 아무 내용 없는 거 가지고 옷 받은 사람도 없어요. 아무 내용 없는 거 가지고 몰아서 저런 식으로 정권의 도덕성을 흠집내는데 이것도 보이지 않는 흔히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움직여요. 이 사회에 이 보수 진보 언론 할 거 없이, 보수 언론은 할 거 없이 사람들이 충격받는 게 진보 언론까지 같이 움직이죠. 전 매불쇼의 최고 앵커가 저는 속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동안의 성향을 봐가지고는 저런 식의 판단고기가 가짜다, 위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사라고 하는 사람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불렀다 그러면은 속아 넘어간 거죠. 속아 넘어갔으면은 그 다음에 스스로 뭘 해야 될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권 취임식 날 한겨레 신문에서 박노자를 내세워가지고 종족적 배타주의는 새 정부의 미래가 아니다라고 전면으로 썼다가 이덕일 역사TV에서 바로 반박해가지고 기세를 꺾었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2009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에 또 조직적으로 나섰죠.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 나중에 다 공작이란 게 드러났죠. 우병우 노무현 후사 때 발언 나중에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버젓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라고 책을 내면서 오히려 이인규는 책임을 갖다 그 당시 비서실장 문재인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좌파 언론들, 진보 언론들이 전부 다 노무현 매도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책임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갔죠. 유인규 처벌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만 억울한 게 세상 떠나신 거죠. 누가 기획했냐 이거예요. 지금 한당국이 이 논쟁을 만드는 세력 주목해야 돼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동북아 재단 고려해 연구 좀 해라. 왜 중국과 일본이 우리 역사 난도질 하는데, 침략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하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본뜻은 다 사라지고 이재명 대통령 환빠하냐? 하는 이걸로 몰고 가니까 모든 언론이 다 거기에 동원되어 있는 이 구조 못 보면은 정권 100건밖에 소용없어요. 지금 뭐 정권 바뀌었다 그래봐야 청와대 일부 바뀐 거지. 다 내부에는 윤석열이 임명한 인물들이 다 이러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딴 인물도 아니고 박지왕인데 지금 온통 박지왕이 대단한 학자인 것처럼 지금 뭐라 그래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나경원, 뭐 김은혜 전문 역사학자한테 대통령이 월권했다. 저 따위가 전문 역사학자예요?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이 보수진보 합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작으로 했는데 또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예전에 올렸어요. 그거 보고 제가 기막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한겨레 신문에서는 제가 조중동은 원래부터 임기 때부터 죽이려고 나섰으니까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죠. 근데 한겨레 신문에서는 검찰에 앞서 국민에게 고해성사하라. 무슨 대단한 죄를 진 것처럼 이야기하죠. 경향신문에서는 이대근 칼럼 굿바이 노무현 하고,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몸을 던져서 이 민족의 재단에 자기 몸을 희생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태도 바꿔가지고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함. 엊그제까지는 칼 난도질 하더니 갑자기 태도 바꿔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뭐 훌륭했고 뭐했고 참 낯간 일 없죠. 제가 이대근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굿바이 노무현 칼럼에서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노무현 당선은 재앙의 씨앗이었다고 해야 옳다. 이제 그가 역사에 귀화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의 뿌리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자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항상 이 역사관의 문제가 나와요. 이 배성준이라고 독도는 일본 거다라고 썼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선입관을 버리고 찬찬히 독도 자료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곧 독도에 대한 진실이 그렇게 명명백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독도에 대한 진실이 얼마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선입관에 결박되어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독도는 일본 거라고 노골적으로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일본에서 독도를 측량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 측량을 강행하면 해군에게 침몰시켜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지시를 내렸죠. 그랬더니 경향신문 이대근이가 뭐냐면 정말 한국 땅이었던 독도를 일제가 100년 전 침탈한 것이 역사적 사실일까? 고구려 연구재단 배성준 박사의 견해는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흥분한 것 같다 그러는데 이런 거 보면 참 제가 차분하게 하려고 해도 제가 그렇게 뭐 화내고 하는 사람 잘 아닌데 차분하게 하려고 해도 화를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딴 문제도 아니고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이 배성준이는 동북아 역사 지도 47억 들어가지고 독도 끝까지 안 그린 지도에 동북아 역사 재단 측 책임자였던 배성준이 그 다음에 그 지도에 자세히 살펴보면 독도에 점 찍었다 라고 하는 규경량이 요즘 살판 났어요. 이 환단국이 논쟁 벌어지니까 뭐 보수진보 언론에 다 불러다가 막 이 환단국이 가짜고 뭐 이재명 대통령 문제 많고 아주 살판 났죠. 거기다가 이 이대근이는 나라 영토까지 배성준의 입을 빌려서 팔아먹고 있죠. 그런데 이게 2라운드가 또 있어요. 굿바이 노무현 쓴 이대근이 이재명 사퇴를 권한 딱 쓰고 그다음에 나쁜 정치에서 뭐라고 쓰냐면 한동훈은 한국 정치에서 하나의 사건이다. 대통령의 젊은 측근이 어느 날 갑자기 집권당 대표이자 전권을 쥔 총선 사령탑이 되더니 금세 유망한 정치 지도자로 부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벌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 경쟁을 한다. 정치 경험 없는 인물의 대선 직행은 실패한다는 불문율을 깬 윤 대통령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아주 윤석열 한동훈 찬가 부르고 있죠. 이재명 대표에겐 사퇴하라 그러고 한동훈 윤석열은 띄우고 이게 경향신문에서 한 거예요. 이 구조로 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환빠라는 말에 그 모욕적인 말에 휘말려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환빠이 아니냐 그 논쟁하지 마세요. 지금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친일파들이 이병도 신석구 후예들이 장악한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이 일본과 싸우면 일본 편 들고 중국과 싸우면 중국 편 드는 거 다 알아요. 그거를 개선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는 사라지고 환빠이 아니냐 그 용어만 남았죠. 그래서 조기숙 전 홍보수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노무현을 왜곡하는 데에는 좌우 언론이 따로 없었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단을 한 데에는 좌파 언론의 사설이나 칼럼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에는 특히 보수 언론의 비판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좌파 언론은 돌아가실 때까지 한편이라고 생각했기에 많이 아파했다. 참여정부가 막을 내린 이유, 우리가 속았구나 하며 시민들이 깨어났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저도 이번에 쭉 하는 저 식민사학자들과 이 언론 카르텔이 막강한 카르텔이 환빠 논쟁으로 다 몰고 갔는데 댓글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쪽을. 시민들이 깨어났죠.
그래서 이 나라가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49년 백범 암살, 1959년 조봉암 사법살인, 그 외에도 엄청 많죠. 2017년 도종환 문화부 장관 유사역당 논쟁, 2025년 환단고기 논쟁은 친일 매국 세력들이 만든 일란형 쌍둥이예요. 그 목적은 뭐냐? 친일 매국 세력들이 이 사회를 영원히 지배하는 구조죠. 이 구조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이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특히 역사학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 이유는 뭐냐면, 핵심 수단은 분절적인 이 사고를 합니다. 분절적인 이야기를 해요. 서론에서는 식민사학 비판한다. 그러고 본론에 가면은 식민사학 일색이고, 근현대는 진보적인 척하고, 앞부분 조금 가면 이완용이 당수인 노론 칭찬하고, 총독부 역사관 칭찬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절적인 걸로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환단고기를 쓴 나중에 필사했다는 유유립 선생, 제가 유유립 선생을 모신 어떤 분을 알아요. 제가 적당한 때 되면 소개할 건데, 그분이 지금 유유립 선생에 대해서 식민사학자들이 뭐 반공했네, 뭐 사이비 교주네 규경량이 나와가지고 엄청 이제 매도를 했는데, 유유립 선생은 민족 주체 사관이에요. 그런데 같이 유유립 선생을 모시고 공부한 사람 말 들어보니까 겨울에 집에 찾아갔더니 라면을 아침에 3개 끓인답니다. 그리고 그 3분의 1 아침에 먹고 점심 저녁에 그거 꽁꽁 얼은 거 녹여서 그 드시면서 역사 공부한다는 거예요. 자긴 차마, 자기도 공부하러 왔지만 자긴 차마 그렇게까지 할 자신 없었다. 그런데 그래서 민족주체 사관을 좀 이야기했다는 이유 가지고 일본 서기는 연대를 1000년이나 조작하고 고구려백제 신라가 전부 다 야마도의 식민지였다고 쓴 일본 서기는 칭찬하기 바쁜 이 인간들이 환단고기는 글자 하나만 틀리면은 이거 가짜야 조작이야 뭐야.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환단고기 신봉자가 아니에요. 환단고기 제가 진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연구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믿을만하고, 제가 봐도 환단고기에 좀 과장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그 과장된 부분은 왜 나왔을까? 1911년 나라 망한 다음 해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울분 속에서 그때 다시 해학 이기 선생이 감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수가 뭡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부분 가필도 하고 뭐 했겠죠. 그럼 어떤 부분이 가필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사료가 없는 부분인지 연구해야 되는 건데, 환단고기 내용은 우리 민족사가 훌륭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친일 매국 세력들은 무조건 그 책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갖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나오죠. 엄청난 이 사회의 기득권, 대한민국의 자본, 돈 다 갖고 있죠. 언론 다 갖고 있죠. 그 엄청난 기득권으로 환빠라는 논쟁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지나보세요. 나중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환단고기는 소설이야, 판타지야, 가짜야 이런 것만, 이미지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 큰 그림, 저 환단고기를 내용은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일본 서기는 덮어놓고 칭찬하면서 환단고기는 덮어놓고 부정하는 그 거대한 세력, 그 세력을 보고 나중에 이렇게 끝났을 때 이재명 정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초판에 잘못 가면은 그냥 박지양이 아주 뭐 천군만마 얻었잖아요. 민주당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환단고기 위서야 막 방송 나가서 이야기하고. 중심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다음번에는 또 환단고기 실제 내용과 북한 학계는 환단고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